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증가한 건데요. 이는 5년 7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 수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와 교역이 회복세에 있어 5월 수출도 현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2%를 기록한 3월에 비해서는 주춤했지만 올 들어 4개월째 2%에 가까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1.7% 크게 올랐는데 그 가운데 경유가 14.1%, 휘발유가 9.5% 오르며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싼 기름값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물가도 2.4%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급증하며 6년 만에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1년 4조 5천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파생 관련 이익, 대출채권 매각 이익, 투자 주식 처분에 따른 효과 2천억 원 등 일회성 비용과 조선 해운업 대송 비용을 지난해 대거 털어낸 점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중국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국 사업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어 중국 사업의 철수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 남은 중국 이마트의 임대 계약이 아직 몇 년 남은 곳도 있어 철수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올해 안에 모두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죠. 코스피 지수가 2011년 4월 고점인 2231.47포인트에 바로 턱 밑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오늘 중으로도 뚫을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에 얼마든지 뚫고 올라갈 여지가 보이는 수치인데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을 통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장세가 다시금 돌아온 거고요. 수출 지표 호조세,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인데 대선 이후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는 아무래도 상단을 뚫고 다시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기대들이,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잘 살펴보면 대형주 장세로의 비환이 좀 돋보이고요. 중소형주들의 소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5월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지 5월의 첫 거래일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223.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0.83%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 2229포인트, 2230포인트 가까이까지 오늘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4월 고점이 2231.47포인트입니다. 지금 8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저가는 2215포인트, 2210선 위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요. 오늘 고점 2229포인트입니다.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살짝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흐름은 좋습니다. 상승폭도 크고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79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소폭 팝니다. 3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오늘 또 고점을 경신하다 보니 1574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로 보면 금융투자 쪽만 1055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다른 투자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상승하는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이야기 이후에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합니다.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 실적 낸 뒤에 어느새 55,000원입니다. 48,000원, 7,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무색할 정도로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잇따라 상향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전망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건 현대차입니다. 어느새 15만원대 또 올라왔는데요.
오늘 5.21%나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사고 있는 수출 지표의 호조, 여러 가지 또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 향후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요. 장이 좋다 보니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0.63% 상승하고요. 포스코도 오늘 3% 넘는 급등이 나오고요. 현대모비스도 3%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KB금융, SK텔레콤, LG화학, SK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금융주들 오늘 증권주들 잘 달리는, 보험주들까지 잘 달리는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들 그다음에 마진 개선이 잘 됐다라는 신문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희도 오늘 은행권의 1분기 순이익이 4조 3천억 원이다. 6년 만에 최대다. 이런 기사를 조금 전에 들려드린 바가 있다시피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곳에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7포인트입니다. 코스피와 너무나도 대지되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잘 가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오늘 0.14%의 하락, 야속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기 전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630포인트 근접하기도 했지만 오늘 저점은 627포인트 지금 부근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630포인트도 지금 뚫지 못하고 있고요. 627부터 629까지 2포인트 위아래로 짧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좀 오늘 답답한 하루가 될 거고 남들의 잔치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개인만 삽니다. 19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142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2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8만원대 여전히 움직입니다. 카카오는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면서 92,000원대 회복했고요. CJEN은 8만원도 무너졌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 틀면서 52만원대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엔도 88,5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그리고 컴투스, 바이로메드는 하락하지만 SK머트리얼즈, 휴젤은 상승합니다. 특히나 휴젤, 메디톡스, 이 보톡스 관련 주식들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 상승률을 보면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SFA가 8만원 찍은 뒤에 다시 내려오네요. GS홈쇼핑이 오늘 21만원 오랜만에 터치하고요. 파라다이스도 14,000원대는 지지를 받는 모습. CJO 쇼핑은 18만원대까지 빠졌고요. 서울반도체도 오늘 3% 급등하면서 이제 2만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급락합니다. 1129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요. 8원 90전이 하락합니다. 0.78%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늘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분위기가 좋고 코스닥은 좀 상반된 모습 보이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2229.74도 터치했고, 오늘만 봐도 지금 2230선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에 시황 내용과 추가 상승에 대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둘러싼 펀더멘탈은 좀 양호했습니다만, 좀 중간중간에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눌렀던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예를 들자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불거졌던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기대감이 트럼프 케어에 이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화되면서 좀 일시적인 좀 조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로존 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고요. 또 무엇보다 어떤 경기,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라든가, 또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사들이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세린 메이라고 하는 뭐 5월에는 뭐 주식을 팔아라라는 어떤 말도 있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5월 달에는 좀 국내 뭐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겠고요. 또 뭐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도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꾸준히 좀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좀 장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증시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최고치 경신하면서 2011년 고점까지 지금 가까워진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변수는 징검다리 휴일이 내일부터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일 쉬고 모레장 열리고 그 다음날 쉬고 또 월요일은 열리고 대외 불확실성 부분은 완화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고 휴일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선도 있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의 그 시장 위험성 선호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한 축이 유로존 쪽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부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EU 탈퇴 공약을 내세웠던 정당 하나, 그러니까 멜랑숑 후보가 결선 진출을 실패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파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 르펜 후보와의 이제 결선 투표 결과가 이제 7일 이후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의 지지율이 한 최고치,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격차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7대3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 6대4 정도로 좀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안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르펜 후보의 역전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 결과가 예상치 부합이 되면 유로존의 금융시장 어떤 변동성 확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달러 유로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뭐 국내 시장에 유로계 자금이 유출이 난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유로존 쪽에는 지금 이제 프랑스 대선 이후에도 뭐 6월 8일에 영국의 조기 총선, 뭐 6월 11일과 18일 프랑스 총선, 또 9월에는 독일 총선, 지금 유로존 정치 이벤트가 유난히 많은 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점을 보면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어떤 유로존 체제의 어떤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계속 완화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미국 쪽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예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걸로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 30일 이제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의회 예산안 이제 교섭 대표단이 오는 이제 9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는 2017년 회계년도 나머지 예산안 합의를 어느 정도 좀 도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제 예산안을 의회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좀 초당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이 반대했던 이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비용 자체가 이번 예산안에 좀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 안보 강화 비용이라든가 이 미국 뭐 국립보건원 뭐 신규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설치 비용이 빠지고 반면에 뭐 중산층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뭐 교육 인프라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은 증액됐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이전 그 오바마 정부 때처럼 이제 셧다운 우려, 그러니까 그 일부 그 연방 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휴에 대한 여쭤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요. 또 5월 9일은 우리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불안감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요. 뭐 거래량 자체는 분명 이제
이전 그 평소 때보다는 거래량은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쉬어가는 장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1일에 발표한 국내 4월달 수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5월에도 유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대형 수출주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수출 경기 모멘텀, 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투자 심리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결국에 업종 선택 역시 실적 호전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조금 더 선호되는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월 달에 뭐 FOMC 회의라든가 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순매수세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5월 초 뭐 대선 이전까지 뭐 거래량은 줄겠습니다만 2020선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잘 쉬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차장님도 쉬신 것 같고요.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증시가 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또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도 대부분 노동절 휴일로 휴장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노동절이 다른 날이라서 휴장을 안 했는데 의회가 9월까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음날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을 이어갔고요. 다만 이제 다우는 보잉 등 일부 종목의 실적 부진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스닥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절인 국가들이 또 있었네요. 보니까 나스닥은 세상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평가들이 어제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종목들이나 다른 부분 말이죠. 일단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가장 핫했던 업종은 금융 섹터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상승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 같은 이제 금융주가 장중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그런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을 이제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제 전체적으로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관련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재차 반등에 성공했고요. 특히 상업은행 위주의 상승폭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듯이 전체적으로 램리서치나 AMAT,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업종들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방금 전에 다우의 하락 요인이었던 보잉이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49달러 미만으로 빠지는 등 전체적으로 코노코필립스, 대본에너지 같은 에너지주는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린 미국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 증시의 또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원인을 좀 짚어볼 수 있나요? 일단 가장 큰 것들은 기업이익 개선이 이어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어제 이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제 개편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주 안에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의회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시장이 좀 영향을 줬고요. 어차피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이고 이러한 실적 개선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된 기업들 중에 약 한 75%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고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종목들, 상해 A 종목들 중에 약 한 현재까지 3분의 1 정도가 실적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75%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반절도 안 되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지금 현재 67% 이상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 보면 기업들의 실적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상승이 귀결이 되고 있는 건데 3분기 연속 실적 개선세를 연이어 내놓게 되고 있어요. 이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증시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올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들이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앞장섰던 미국 기업들의 고정지출 감소도 한몫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까 여부인데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팩트셋은 1분기 지금 현재 실적 발표되는 S&P 500 기업들의 기업이익 추정치가 12.5%로 크게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2분기 기업이익 추정치가 8.1%, 3분기와 4분기 또한 8%대 개선세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보면 결국 계속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기업이익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상 전반적으로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세는 예전과 달리 이제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기술주의주의 대형주의주의 장세다라고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대형 제조업체는 부품 및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품 및 장비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는 이제 미국에서의 기술주가 이익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면 향후 관련된 재고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 한국 수출이 이러한 반도체 부품 위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무려 24.2%나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재고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월달 한국 수출 같은 경우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 결국 한국 기업들 실적 또한 이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좀 더 이어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똑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최영기 연구원과 휴장입니다. 지금 징검다리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5월장 한번 유의점 같은 걸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유럽 쪽이고요. 이게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것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러한 유럽 쪽 정치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내일 5월 3일 날 프랑스 대선 TV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차 대선 때 마크롱 후보하고 르펜 후보의 TV 토론 결과를 놓고 본다라면 마크롱 후보가 르펜 후보보다 훨씬 더 우위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이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대선 이슈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영국의 지방선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메이 총리가 6월 달로 이제 조기 총선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파운드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의 변화, 그는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상품 가격들의 변동성을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EIA 원유재고 보고서라든지, 단계에너지 전망 보고서라든지 여러 이제 월간 보고서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49달러 미만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반등을 주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결국 신흥국 시장의 기업이라든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휴일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자번호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함께 종목 상담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종목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